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1월 넷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태평양 전쟁 일본 A급 전범이 압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에 탄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선 건전지와 전선 등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는데요. 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를 노린 게릴라성 테러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 14일 민주노총 시위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IS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 금지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송효근 군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국제학술지에서 게재 철회됐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석재 박사의 이전 발표를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요. 박 박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지만 논문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국회에서 첫 국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유가족과 정치원로 등 각계 인사 7천여 명이 연결식에 참석했는데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고신 진정한 문민 정치가였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검소한 삶을 강조했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노제와 추모제는 치러지지 않았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10일에 개성공단에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 향년 88세로 서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고 국회 앞마당에서 연결식이 엄수됐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국의 담담타타와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정통 시사 토크쇼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대한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고성국의 담담타타 중에서 11월 24일 밤 10시 22분부터 16분간 방송된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찬종 변호사를 모시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공과 평가 엇갈려와 정치권 이슈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그리고 12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 총궐기 문제를 다뤘습니다. 고성국의 담담타타는 날선 토크이자 촌철살인의 시사 토크쇼니까 진행자인 고성국 박사와 게스트의 공방이 진검승부여서 시청자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날 진행에서는 고성국 박사가 첫 질문에서부터 삐끗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정치를 같이 하신 거죠? 라고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는데 박찬종 변호사가 정색을 하고 같이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저보다 10여 년 선배이시니까 라고 반박을 하면서 시작은 같은 선거구에서 했고 50대 민추협을 만드는데 제 나름대로 협력을 했고 단일 야당의 고문 김대중, 총재 김영삼 때 제가 인권위원장, 정책위원장을 했고 또 단일화를 안 해 정풍운동을 하고 삭발하고 무소속의 길을 가고 이렇게 어긋나가면서 일단 고성국 박사가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박 변호사로서는 크게 보면 모시고 같이 했다라고 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명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정치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고삐를 벗어난 겁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데 박 변호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데가 있습니다. 타협 대상이 아니면 목숨까지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와 인연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진행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공과로 화제를 전환하려 하지만 박 변호사는 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생존 시에 두 분이 만나 민주화는 이뤘는데 분열해서 지역 감정을 온전시킨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는 이를 해소하라.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왜 못 가셨느냐라고 공이 아니라 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국 진행자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병석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도 대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필담으로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민정부 초반에 강력한 돌파력으로 90%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IMF 때는 8.4%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김영삼 대통령의 음과 영, 공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다시 주도권을 잡았지만 박 변호사는 다시 동남아시아에서 IMF를 피해간 것은 말레이시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경제부총리 이것들이 96년 하반기 상반기에 두 부총리는 대통령의 귀를 막고 경상수지 적자 293억 달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래서 직전의 역사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역사로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영삼 정부의 공과를 차차 균형 있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엄정하게 평가하면 좋겠다라고 간신히 마무리하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해서 2차 민중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화쟁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상태인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노총 주도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권력의 적법성도 조사해 보아야 하지만 공권력이 부당하고 불법하다 해도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촛불 집회 때와 같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동조, 동의를 받으려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폭력성이 있어서는 어렵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본받고 한상균 위원장은 걸어나와 자수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큐시티의 질문 항목을 보면 조계사 승려들의 항의 방문과 세월호 유가족의 포럼 발언 영상 등도 다룰 예정이었는데 박찬종 변호사의 답변이 길어 시간 관계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당대의 현아지변 박찬종 변호사를 상대하다 보니 내공이 깊은 고성국 박사도 진행에 꽤 애를 먹는 공방이 꽤 재미있었고 또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314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인데요. 이번에는 뉴스 현장 1314 11월 24일 2시 17분에 7분 동안 방송된 강원 대설주의보 내일 내륙의 첫눈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코너에는 연합뉴스TV 김재훈 기상전문기자가 출연해서 이른바 늦가을 장마에서부터 해안지역 폭설주의보 그리고 슈퍼 엘니뇨 현상과 북극 해빙 면적 등을 쉽고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어서 올 겨울 날씨가 포근하겠지만 추위는 더 매서울 것이라는 모순되는 전망을 잘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앵커의 멘트와 기자의 해설, 자막과 그림, 자료 화면 등이 아주 잘 조화를 이뤄서 완벽한 화음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가 포근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섭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곳곳에서는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라고 멘트를 하면 자막에 강원 대설주의보 내일 내륙의 첫눈 추위 이렇게 뜨고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라고 하는 멘트에는 오늘도 전국 곳곳 비 소식 언제까지 내리나 이런 자막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늦가을의 장마 11월 잦은 비 원인은 또 이달 들어 11번 이틀에 한 번은 비 내려 이런 자막들이 이해를 도왔고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 세력과 전망은에 대해서 2015 슈퍼 엘니뇨 그리고 북극 해빙 면적 관련 그림과 올겨울 날씨 변덕 심해 서동해안 폭설주의란 자막 등을 통해서 올겨울은 슈퍼 엘니뇨와 북쪽 한파의 두 세력이 겨울 동안 힘겨루기를 하면서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고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눈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올겨울 기상 전망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오개티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철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가 첫째, 시베리아의 지역 눈 덮인 현상, 둘째, 북극의 해빙 면적이라고 하면서 설명에서는 북극 해빙 면적이 많이 녹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림 설명에는 북극 해빙 면적 평년보다 감소라고 나와 있어 혼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7분이라는 길지 않은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앵커의 호흡이 척척 맞는 진행과 기상 전문 기자의 간명한 해설,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해주는 자막, 주간 날씨와 예상 적설량 등의 그림, 또 자료 화면, 특히 겨울산행, 연못의 빗방울, 청둥오리, 한계령 휴게소, 주목의 상고대, 그리고 도심 한파 스케치 등 절묘하고 세심한 연출은 정말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 연장 1314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홍익대학교 법학과 유경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노량진 고시촌에서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됐었는데요. 제 주변에도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보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노량진 고시촌의 쌀국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1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오늘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니 다큐 오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오늘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꿈꾸며 수많은 청춘들이 오고 가는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는 지갑이 가벼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지난 21일 방송된 미니 다큐 오늘에서는 식사 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쌀국수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인기가 많은 걸까 생각했는데 푸짐한 고명과 육수 등 쌀국수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집만의 대박 전략을 소개해 줌으로써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덧붙여 이 집의 주인인 노량진 쌀국수 부부 이야기도 전해주었는데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얼른 먹어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건강 음식을 서로 살뜰히 챙겨주는 장면을 통해 아내와 남편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은 서로의 아픔을 딛고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부부는 부인의 베트남 후배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학생들까지 살피고 베푸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실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가 덧붙여졌다면 더욱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을 것 같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인터뷰도 소개했는데요. 전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한 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부의 보살핌 덕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베트남 후배들의 인터뷰는 보는 이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를 위하는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부부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게로 출근하는 모습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눈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한 달에 2-3번 다문화 가정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장면은 시청자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번지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모습과 가게의 영상을 보여주며 나레이션으로 각자의 아픔을 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련과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부부의 모습을 훈훈하게 그렸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춘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노량진인 만큼 수험생들의 평소 식사나 수험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은 체감할 수 있었다면 희망을 나누는 쌀국수 가게의 취지가 더욱 잘 전달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유경원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 아나운서의 때로는 따뜻하고 또 때로는 박진감 넘치는 목소리가 프로그램과 잘 어울려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 베트남 유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까지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행복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니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도가 급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선정적인 보도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이 파리 연쇄 테러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홍원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소식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밤 프랑스 파리 전역에서 연쇄적인 폭탄과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IS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총 사망자 수만 해도 120명이 넘을 정도로 대형 테러였던 만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리 테러가 처음 발생하자마자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이 속보로 전달되기 시작했고요. 네. 처음에는 속보를 통해서 이 연쇄 테러의 희생자 숫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테러범들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이 테러의 소행이 IS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양적으로도 많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예. 이걸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이 기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도 유형은 이 테러의 주범으로 밝혀진 IS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보도입니다. 이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는 달리 IS는 이제 국가적인 형태로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IS를 분석하는 기사들은 그동안 IS가 저지른 여러 가지 테러와 그리고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잔혹성, 그리고 이 무자비함, 이들에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기사들은 이 프랑스 파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애도 분위기를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테러 이후에 SNS를 통해서 Pray for Paris 해가지고 애도의 글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언론에서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전 세계적인 애도 분위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명 스타들이 보여주는 이 애도 문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기사들은 IS에 대응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IS가 테러의 주범으로 밝혀지자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 이들 나라들은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고요. 항공모함까지 보내서 공격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인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전투기가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런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또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하고요. 다소 이 선정적인 화면이 여과 없이 보도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은 불안감을 좀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제 이번 테러가 다른 테러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언론을 통해서 이를 접하는 시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테러에 대해서 더 큰 공포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거나 또는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테러의 공포를 지나치게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IS는 이 파리 테러 이후 뉴욕, 워싱턴, 그리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 여러 지역에 대해서 후속 테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IS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테러 대상과 계획을 IS의 이런 테러 예고 영상까지 덧붙여가면서 어떠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테러에 대해서 특별한 후속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테러의 그 잔혹했던 현장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이 갖고 있는 상업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후속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언론이 이런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 공포를 부추기고 테러에 대한 지나친 공포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겠죠. 아마도 테러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테러를 통해서 가장 불러일으키고 싶은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사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러가 일어난 곳이 파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터키라든지 레바논에서도 테러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우리 언론이 좀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특히 많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파리 외에도 레바논 여러 나라에서 사실 IS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는데요.
유독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만 많은 보도를 쏟아냈다는 점에서 이것이 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면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뉴스에 있어서 이런 서구 중심적인 시각은 사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뉴스를 접할 때 많이 의존하는 소식통이 아무래도 유명 해외 통신사다 보니까 AP, AFP 같은 유명 통신사들이 대부분 서구 강대국에 있다 보니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이 처음 발발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 걸프전의 시작을 보도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한포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걸프전의 시작을 알렸거든요.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걸프전을 네.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같이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아무래도 더욱더 이 해외 유명 통신사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 자체의 취재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서구 중심적인 네.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구 중심적인 시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문화적으로 특별히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서구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무슬림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반영이 되면서 우리 문화에서도 무슬림 간의 이런 적잖은 긴장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우리 자체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직접 취재를 강화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국내 언론의 이런 산업적인 기반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국제뉴스를 보도할 때 최대한 다양한 해외 언론사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런 서구 유명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알자지라를 포함해서 제3세계 통신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균형 있는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들 앞으로 관련 보도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I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위험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위험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언론의 유익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근거 없이 국내 테러에 대한 위험을 부풀리거나 특히 이를 국내 정치 상황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는 우리 언론이 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테러를 계기로 사회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런 저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인 공포가 확산될수록 언론이 가져야 되는 기본 정확한 판단 그리고 냉철한 시각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테러에 대한 이런 경각심과 그리고 특정 문화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혼재될 때가 있는데요. 네. 이를 분리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서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원성이 좀 포용되고요. 특정 문화에 대한 반감을 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최근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IS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테러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이분법적으로 특정 문화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특정 문화에 대한 이런 차별적 시각 그리고 이를 테러에 대한 뭐 경각심 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런 IS와 테러에 대한 증오심과 무슬림 문화 전반에 대한 이런 감정을 분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s méchants, c'est pas très gentil, les méchants.
faut faire vraiment attention parce qu'il faut changer de maison. Non, t'inquiète pas. On n'a pas besoin de changer de maison. C'est la France, notre maison. Ils ont les pistolets, ils peuvent nous tirer dessus parce qu'ils sont très très méchants. C'est pas grave, ils ont des pistolets, nous on a des fleurs. Bah, les fleurs, ça fait rien, c'est pour. Si, regarde, tu vois, tout le monde pose des fleurs. Oui. C'est pour combattre les pistolets. C'est pour nous protéger les fleurs et les bougies. 네, 파리 테러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시민들의 공포감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